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24년 카프로에서 새로 출시한 신제품들을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리 발수 코팅제인 G포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좌측 상단에 DK 리뷰라는 문구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지만 본 리뷰는 내돈내산 100% 제 돈으로 사서 리뷰하는 영상인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광고 리뷰, 협찬 리뷰라고 문구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프로 G포스 이제 출시된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 디테일드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50mm짜리가 약 100불, 그리고 10mm짜리가 약 3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 유리에 바르는 발수 코팅제가 아니라 도장면에 바르는 유리막 코팅제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요.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성능도 좋아야겠죠.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제품 중에서 첫 번째 아닌 두 번째로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리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럼 바로 제가 직접 시공하는 곳으로 가서 시공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사용해볼 디쿼츠 G포스입니다. 라벨이 아주 고급지네요. 발수 코팅을 시공하기 전에 유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코팅의 본래 성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코팅을 시공해 보겠습니다.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주고요. 스웨이드 블럭 어플리케이터에 적당량을 부어주고 도포를 시작합니다. 도포를 하면서 가장 처음 느낀 점은 도포를 해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코팅제를 바르면 뿌옇게 뜬다든지 아니면 무지개색을 띈다든지 어떻게든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요. G포스는 정말 자세히 보기 전에는 어디까지가 바른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투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유리의 반쪽을 도포해줬고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마른 극세사 타월로 잔여물을 닦아냈습니다. 타월이 기름에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언뜻 봤을 때는 잔여물이 쉽게 닦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얼룩이 좀 보였습니다. 버핑을 좀 대충대충 하면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신경을 써서 좀 꼼꼼하게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반대쪽 유리도 동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끝내고 약 2주 후에 발수력을 살펴봤습니다. 세차가 끝난 상태에서 고압수를 뿌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발수력은 좋습니다만 뭐랄까 뭔가 와 하는 정도는 아니랄까요? 유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꼬리가 긴 모양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최상급의 발수력이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직접 시공해보고 2주 후에 발수력 테스트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크게 불만이 없는 무난한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무난한 작업성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가격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딱 매력이 와닿지 않는다랄까요? 뭔가 이 제품만의 강점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시중에 판매 중인 다른 발수 코팅제와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초보분들한테 추천드린 글라코의 G19 장기 지속형 발수 코팅제와 나란히 시공을 해놓고 비교하는 테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테스트는 제 차량의 뒷유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 SUV라 항상 뒷유리가 가장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기본적인 세차를 끝내고 바토카 S4 무선 폴리셔와 오렌지 폼패드, 카프로의 세리글라스를 이용해서 뒷유리에 시공되어 있던 발수 코팅제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부착된 블랙 디테일 스티커는 아까우니까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유막 제거를 할게요. 젖은 극세사 타월로 잔여물을 닦아주고 마무리하면 코팅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자, 드라잉존에서 드라잉을 마쳤고요. 코팅 시공에 앞서 마스킹 테이프로 구역을 나눠주겠습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운데는 발수 코팅을 시공하지 않고요. 양쪽에 각각 다른 코팅제를 시공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는 글라코의 G19를 시공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용기에 어플리케이터가 붙어있는 형태라서요, 손쉽게 도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이죠.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도포를 해줬고요. 바로 이어서 왼쪽에는 카프로의 G포스를 시공하겠습니다. 패키지에 동봉된 코팅 블럭에 스웨이드를 감싸서 균일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확실히 바르면서도 티가 별로 나지 않는 게 좀 보이시죠? 반면 글라코는 벌써 하얗게 올라와서 코팅제를 발랐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잔여물을 닦아낼 때 작업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G포스는 약간의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반복해서 꼼꼼하게 버핑을 해야 했고요. 반면 글라코는 정말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G포스를 시공한 쪽에 비해서는 확실히 표면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반 시공을 하고 약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눈과 비를 맞고 역시나 아주 더러워진 상태인데요. 발수 코팅을 시공하지 않은 가운데 부분이 눈에 띄게 오염물이 많은 모습입니다. 또한 발수 코팅을 시공한 왼쪽과 오른쪽도 오염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 각도에서 보면 G포스를 시공한 왼쪽이 글라코 G19를 시공한 오른쪽보다 좀 더 깨끗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유리 표면이 더러운 상태이지만 확실히 왼쪽의 G포스 쪽이 발수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알칼리성 APC인 카프로의 멀티 X를 1:10으로 희석한 것을 뿌리고 미트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성 케미컬에 어느 정도 내화학성이 있는지도 보는 테스트입니다. 먼저 글라코 19를 시공한 오른쪽 유리인데요. 오염물이 제거되고 나니까 확실히 발수력이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알칼리성 케미컬에도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지포스를 시공한 왼쪽 유리도 역시나 발수력이 더 좋아진 모습이죠. 클리닝이 끝난 상태에서 고압수를 뿌려봤는데요. 확실히 지포스 쪽이 더 강력한 발수력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프로에서 나온 신형 유리 발수 코팅제인 지포스를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지포스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유리 발수 코팅제와 이 지포스가 어떻게 많이 다를까? 지포스가 더 좋은 점이 뭘까를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비교했던 글라코 제품에 비해서는 박원석이나 발수력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글라코는 2만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초보자한테 추천해도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작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솔직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수 코팅제 중에서 한 3, 4만원 정도대의 제품만 써보더라도 지포스만큼의 성능을 보이는 제품은 꽤나 있습니다. 물론 유리 표면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슬립감이 다른 제품보다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씩 유리 발수 코팅을 하고 나면 이 와이퍼가 갑자기 떨리면서 소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지포스 같이 슬립감이 좋은 발수 코팅제를 쓰면은 그런 소음이나 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13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리뷰 이후에도 지포스만의 뭔가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구매를 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